우리가 안보적이든 패권적이든 LI를 형성하는 대가로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받은 게 2차 전지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반도체는 전략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반도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과거에 누렸던 어떤 영광 조금 더 약해지겠죠. 그럼 우리가 대신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2차 전지라고 봐요. 대표님 지금 하우스에서 계속 주로 미국 ETF 혹은 글로벌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데 일단 궁금한 게 ETF 투자가 어떤 개별 종목 투자 혹은 다른 상품 투자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개별 그 종목에 투자하는 거하고 펀드에 투자하는 걸 비교하셨을 때 기대 수익이 어느 게 더 높을 수 있을까요? 종목이 훨씬 더 높겠죠. 종목이죠. 예. 펀드는 그나마 조금 더 완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대 수익이 예를 들면 50%가 됐다. 그 말은 손실 볼 가능성도 똑같이 50%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는 투자라고 하는 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걸 소위 우리는 변동성이라고 하잖아요.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이거 자체가 변동성이라고 보면 이 변동성의 절대폭 자체가 주식 개별 종목보다는 펀드가 훨씬 나을 거고 펀드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게 ETF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뭐 개별 종목 대비 펀드 또는 ETF는 차이점을 아실 테니까 펀드와 ETF의 차이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제가 뭐 펀드 매니저분들을 뭐 어떻게 어떤 다른 뜻이죠.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일반 주식형 펀드를 기준으로 하자고요. 주식형 펀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 펀드 매니저가 보는 시장에 따라서 좋아질 만한 것들을 선별해서 본인의 디스크레이션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디스크레이션이 항상 맞으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어떤 투자든 마찬가지잖아요. 그 리스크를 최대한 없애는 게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는 내가 이런 방향으로 투자를 할게요라고 전략을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인 테마라든가 섹터라든가 거기 띠에 맞는 종목들만 엄선을 해서 그 방향을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2차 전지주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2차 전지주 펀드다. 그러면 2차 전지주 펀드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봐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아이들까지 쭉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요량이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해당이 좀 애매한 종목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ETF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거기 원칙에 벗어나는 ETF를 저는 보지 못했는데 2차 전지주다 그러면 오롯이 딱 2차 전지에 해당하는 주만 정확하게 듭니다. 그 테마에 해당하는 색깔을 반드시 구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그 테마나 섹터나 그런 분야에서 벗어나는 그런 외부 효과가 최소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첫 번째 차이점이 하나 있고요. 일단 비용 측면에서 뭐 펀드는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사무수탁 보수, 일반 사무관리회사 보수 등등해서 2.5에서 한 3% 정도 되죠. ETF 운용 보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이 한 0.5%? 그렇죠. 다른 보수가 없죠. 네. 운용 보수 기준으로만 보시면 일단 보수가 싸고 그리고 특히 유동성이 압도적이죠. 뭐 개별 종목은 ETF와 똑같지만 펀드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입할 때 한 3, 4일 걸리죠. 판매할 때 긴 건 15일씩 걸립니다. ETF는 미국 ETF를 매매하더라도 길어야 이틀이면 매매가 다 돼서 현금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내 자금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다른 계좌로 흘러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이런 염려는 최소한 없기 때문에 ETF는 개별 주식처럼 내가 마음대로 내 오롯이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초고분산이라는 거. 초고분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6개 ETF를 집어넣거든요. 네. 근데 6개 ETF 중에 각 ETF가 갖고 있는 종목 수가 뭐 적은 게 한 50개에서 100개, 많으면 몇천 개씩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ETF를 6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 종목 기준으로 보면 많으면 몇천 개씩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분산도 초고분산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말씀해 주신 김에 운용하고 계시는 상품 중에서 가장 개인 투자자가 따라할 만한 아니면 무난하게 추천할 만한 네.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네. 현재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참고하실 만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하자면 자산 배분형하고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컨셉만 소개를 드리면 자산 배분은 아까 제가 글로벌 자산 배분 설명드리면서 전 세계 투자 대상 자산 중에 경제 상황이나 자본시장 상황이 아무리 어지럽고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빛을 보는 좋은 자산군이 있을 거니까 그 좋은 자산군을 그때그때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일정한 수익률을 창출을 하자라고 하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안정형 포트폴리오는 보통 우리가 안정형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이제 채권 위주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디펜시브 안정형 포트폴리오는 대체 자산과 헤지 펀드를 한 60% 정도 깔고 가고요. 나머지 40%를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이 채권을 자산 배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채권은 금리 레벨이 좀 높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갖고 있으면 금리 빠질 거니까 무조건 돈 벌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권이라는 게 굉장히 그 시장 금리가 민감한데 거기에 가격이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속성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신용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기민하게 접근하고 이 펀더멘탈 리서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자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특히 하반기 위주로 해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ETF들이 있다면 네. 몇 개나 있을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보통 ETF나 펀드 이러면 자산운용사나 투자 자문사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네. 최근 미국 ETF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점이 몇 년 전부터 예를 들면 뭐 에너지 쪽이다. 그러면 에너지업에 종사하던 회사가 ETF를 상장시킵니다. 그럼 그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주목할 만한 현상이에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아까 혁신 포트폴리오 주식형 중에 네.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 종목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굉장히 신뢰가 가는 거죠. 참고로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한 6개 가져봤습니다. 이 6개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가 2개가 있고요, 현재. 그 다음에 후보군으로 보고 있는 거 2개 이렇게 공평하게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 처음에 그리드라고 해서 이거는 최근에 그 ESG 투자 원칙 반영해서 친환경 경영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은데 그거하고도 관련돼 있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그리드 쪽은 이 정책 수혜가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그래서 작년 그 힘든 시장에서도 수익률 변동성이 완만했고 아주 견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리드라는 게 뭔지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면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한 단위를 생산을 할 때 석탄 기반으로 했던 걸 이제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신재생 에너지로 또는 대체 에너지로 생산하자는 게 최근의 어떤 트렌드잖아요. 네네. 스마트 그리드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간에 ESS,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도 꼽아놓고 그래서 일이 필요한 데는 일만 보내고 더 많이 간 거에서 남은 거는 여기서 저장했다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미국의 IIJ법 아까 말씀드렸고 작년 8월 달에 IRA법 통과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지원 육성 방안입니다. 네. 그래서 정책 수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제가 왜 채권형 자산 배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PCEF라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폐쇄형 펀드죠. 근데 이제 폐쇄형 펀드니까 뭐 이거 문제가 전혀 그렇지 않죠. ETF로 나온 거니까 유동성은 100% 확보가 됩니다. 운용하는 스타일이 이제 CEF라는 거고요. 이런 아이들 배당이 지금 10.55% 나와요. 그래서 고배당 멀티팩터로 운용하는, 멀티팩터 전략으로 운용하는 채권형 자산 배분 ETF 하나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GLTR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귀금속입니다. 근데 저희는 오롯이 금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분산도 할 겸 이 안에는 이제 금뿐만이 아니라 은이라든가 팔라듐, 플래티넘과 팔라듐도 귀금속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 귀금속을 제가 살짝 추천드린 이유는 5월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기대감은 피벗 기대감으로 갈 겁니다. 네. 남은 게 이제 피벗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US 달러가 조금 더 약세로 갈 거고 원화 환율도 조금 더 하향 안정화가 될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남은 게 피벗이기 때문에 귀금속도 좀 집중해 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 타이밍에서. 그렇죠. 조금 더 네. 기다려 보이긴 해야 되겠지만 네. 네, 그래서 요 한 6가지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하반기에 주식이 저희가 주식시장이 좋을 거라고 전망은 했지만 네. 뭐 연거푸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은 항상 변수가 있고 항상 외부 요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의 첫걸음이 좋은 투자 대상을 찾는 게 첫걸음이 아니고 내 원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유지 관리할까가 첫걸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운영 전략을 좀 다변화하고 시장에서 올지 모르는 변동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방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아이들을 일정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포션을 갖고 간다고 하면 네. 포트폴리오 전체의 이
안정성이 좀 안정성이. 도모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 종목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많이 이례적으로 급등한 상황이었는데 조금 최근에 네. 조금 조정을 하고 있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들으면서 지금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2차 전지 종목 전망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국내랑 해외랑 둘 네, 다. 먼저 네. 그 전제로 말씀드린 저는 종목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2차 전지는 제가 이해하는 2차 전지 섹터는 일단 미국 시장에는 2차 전지 섹터라고 해서 딱히 없습니다. 저는 2차 전지나 전기차 이런 걸 추천해달라는 상담을 할 때는 단연코 전 반도체 투자라고 하거든요. 작년과 올해 초에 같은 질문을 타 유튜브에서 받았을 때 저 같으면 어떤 유튜버 분께서 그런 표현을 하셔서 제가 가끔 인용을 하고 있는데 금광 캐러 가는 분들한테 청바지 파는 여러분 그 반도체는요 네. 우리가 소위 4차 산업시대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방위로 적용되는 게 다 반도체입니다. 다만 고사양 반도체냐 저사양 반도체냐에 따라 다른 거지 엔비디아가 주가가 센 이유가 다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최근에 TSMC가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패권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고 있으나 네.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참고로 미국에는 2차 전지라고 하는 어떤 뭐 막 이렇게 막 그 되게 많이 언급되고 이런 그 주류가 형성돼 있지는 않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2차 전지가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과거에 전자제품으로 일본을 석권했고 그 이후에 정말 삼성그룹에서 잘 하신 게 반도체라는 걸 딱 걸머지면서 이 산업 사이클을 계속 육성을 해왔고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 뭐 그렇게 해서 결국 계속 성장 사이클을 이어왔잖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경제학자분들도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을 어느 섹터가 끌어갈 수 있을까? 그러다 딱 나온 게 2차 전지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2차 전지는 전망은 되게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유튜브에서 뭐 나오셔서 이렇게 막 2차 전지 전도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분들 활동하시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뭐 그게 그런 분들 때문에 수익이 나는 분도 있고 조금 더 뭐 좀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한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건 사실은 뭐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든 확신을 준다는 건 되게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그게 네. 맞냐 틀리냐는 개별적으로 다른 판단을 문제죠. 해야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 하우스를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중국을 도외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패권 전략을 쓰고 있고 공급망 균형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동맹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도차이나 전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정확하게는 2016년부터 법제화가 되기 준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돼 왔는데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리포트에 보면요. 미국이 생각하는 동남아시아의 동맹들에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주고 동맹을 맺어갈 거냐 하는데 딱 키워드가 3개입니다. 안보, 경제성장, 사회안정. 이 3가지를 도모해준다는 게 정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 중에 하나 경제성장.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우리가 안보적이든 패권적이든 LI를 형성하는 대가로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받은 게 2차 전지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반도체는 전략 자산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반도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과거에 누렸던 어떤 영광 조금 더 약해지겠죠. 그럼 우리가 대신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2차 전지라고 봐요. 전기차 시장이 유럽, 중국, 미국 시장으로 구분되거든요. 전 세계 이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한 13%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미국 전기차 침투율 5% 된다고 그러고 유럽이 한 17%, 한 20%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가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데니까. 근데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발표된 수치 자체가 제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 이슈는 올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국내 ETF 전기차 재미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진 않았지만. 어쨌건 요는 유럽만 해도 근 몇 년 내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미국만 해도 5에서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이 지금 한 5%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기차 시장은 개별 종목의 퍼가 과하냐 이건 다른 문제지 전기차 시장 자체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배터리의 핵심 기술 양극재든 음극재든 전도체든 뭐든 배터리잖아요. 네. 2차 전지. 네. 근데 그 2차 전지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파이를 좀 인정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다만 그 주가가 연초에 지금 한 2~3배 뛰면서 과도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기회로 생각을 할 거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거냐는 여러분 몫이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충과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